중요하진 않으니까 가만히 없어 그냥 그림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우터코트, 카스린 아우터코트가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너코트에 있는 어댑터 컴플렉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녹색등의 이너코트에 어댑터 컴플렉스가 보여주고 아우터코트에 시스템의 알쪽에 하고 하고 리셉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AP2와 같은 이것이 AP2라면 이제 어댑팅 2라면은 이것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두번 단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멤브레인 커브이자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솔로를 커버 붙으면은 센스 멤브레인 리셉터가 커브 리셉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이 벡터 컴플렉스들이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인포메이션 시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로 이제 이 논문에 이제 어떤 특정 논문의 서플멘탈 데이터, 이제 동영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포트들이 어떻게 나중에 언포팅이 된다. 지금 이제 포트에 디스안셈블리, 지금 이제 패치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그 팩터들 두 가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이걸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났을 때 이제 옆에 반전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요.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엔도사이토시스 자체를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액틴 필라멘트들이 단일 이제 일자란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을 존재할 수 있는 브랜칭 액틴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주기 액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부터 밖에부터 이제 어떤 세균 같은 이런 커다란 그런 소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세포만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그렇지 액틴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들을 잡아먹는 거나 이런 세포들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있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보여주는 거는 제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동영상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날 때 카슬린에 의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지금 위에 층장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그런 보이는 쪽이 사이트솔 쪽에서 향해서 보이는 것이겠어요. 이제 녹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너코트 내지는 이제 어댑팅 컴플렉스 같은 그런 이거 이제 바깥에 한 마리가 생기는 것이니까 약간 안쪽의 구조를 이렇게 멤브레인 버딩이라는 이제 장면들을 좀 상징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트가 조립되면서 거의 안쪽에 이제 디스크리 형성된 막바지 단계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나중에 얘기한 이제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틴 GTP인데 이제 이것처럼 이제 짧게 끊어주는 지금 이제 끊어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코팅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은 이제 다른 작용하는 완전한 디스크를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디스크의 팩터들이 작용을 해서 포트들을 이제 해체시키는 것이죠.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내용을 이걸 또 다른 그냥 나온 게 봅시다. 다이내믹 발굴인데 시스템이 다이내믹 아니까 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반 플라스틱 포티티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방금 나왔던 디스크를 만들어진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제 시스템이
주요 디스크 그러니까 프리 코팅 디스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아까 전에 그린 것 같이 이런 그쵸? 이렇게 엔더섹스 디스크에서 들어오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단면이건 단면이지만 funktion적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이외에도 다른 코트들이 많이 존재된다 이렇게 지난해 교육적으로 하면서 이런 스타팅 코트 위에도 카본, 카프, 그리고 레트로머의 레트로머도 일단 과거에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코트로 이제 취급한다. 코트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카프나 카본이나 그다음에 카스링 코트 역시 모두 이제 비슷한 궁극점을 갖고 있는데 아웃코트 이너코트를 한다. 보통 이너코트가 이제 어떤 카버의 셀렉션을 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아웃코트는 이제 이너코트와 함께 멤브레인 크로치를 이제 유도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클래식 코트 방금 봤던 두 가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산발처럼 대입을 했는데 역시 알파 프로펠러, 알파 솔로노이드하고 베타 프로펠러 형태로 이제 되어 있다. 그런 다른 그런 코스피드와 아웃코스가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있다는 측면이 좀 어떻게 보면 현재 적어도 탑 1과 그다음에 클래식 코트 같은 경우는 한동적인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너코트에 대한 이너코트 부분들이 여기 그리 나타나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비슷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이너코트는 이 부분이 이게 이너코트라고 얘기했죠. 라지 서비 두개, 이게 하나, 스몰 서비 하나로 분되는 측면이 비슷하고 지금 이제 그런 거 하나의 구조는 하나의 지난 시간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요. 이 그대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시간 구성물에 잠깐 연구를 했어요.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요?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좀 이따 이제 랩치 페이스와 그다음에 ARF, 그다음에 그런 스몰치 페이스 돌아가는 이해를 좀 더 다시 한번 파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스몰치 페이스 또는 이제 모노머리치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주로 두 가지를 배우게 되고 하나는 이제 랩 GP 하나는 사번 내지는 R4 GP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모두 이제 멤브레인 트래픽, 즉 이제 디스크 트래픽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여기서 얘기 많이 해주실 때 이미 여러분이 지난 강의에서 배웠겠지만 렌즈 GP, 스몰 GP 한다고 했죠. 그래서 렌즈 GP 한개 하면은 GP 방송, 그다음에 GDP 방송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GDP 방송이 GDP 방송이라는 얘기하는 것까지 아주 기억날 거예요. 이외에도 다른 스몰 GP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라스나 로기가 많이 들어갔죠. 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관련된 메커니즘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이고 샘플 증식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그런 인자가 알려져 있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셀 시그널링 관련돼 있어서 실용적으로 진 익스프레션, 트랜스미션 팩터의 활성화를 이제 바꾸는 주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라스하고 로그 같은 것입니다. 또는 그 이해로 이제 뒤에서 이제 낸이 PPT 마지막 부분에 세포고 이거 사이드 스켈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이드 스켈톤 아까 봤던 그런 액틴의 브랜치드 액틴 같은 것 형성하는 과정들 이런 데에서도 이제 로즈 페이지들이 많이 이제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계열의 이제 스몰 GP 서브레이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랩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 주로 랩과 알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스몰 GP 또는 모노머릭 GP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들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일반적인 특성들 이런 얘기 합시다. 그 스몰 GP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분자적인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분자 스위치로 가장 이제 친숙한 것이 이제 프로틴 포스포릴레이션 그리고 디포스포릴레이션 즉 카이네이즈와 프로틴 포스파테이즈에 의해서 조절되는 어떤 특정한 타겟 프로틴들이 온 상태와 오프 상태를 이제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죠. 프로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포스포레이션 된 폼, 어떤 것들은 디포스포레이션 된 폼이 액티브한 상태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서로 대두되는 그 신상 액티비티에 의해서 이것이 조절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몰 시티 페이스도 언어 폼이 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몰 시티 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GDP 폼이 폼이 이제 온 상태 또는 액티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업 상태에 있는 그런 GDP 광고품도 이렇게 일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GDP 광고품이 이제 주로 이것이 액티브 광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서로 이제 한 쌍에 있는 프로틴 이들의 활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몰 시티 페이지라는 이름이 암시하다시피 이 스몰 시티 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GDP 가수분의 활성을 쭉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GDP가 GDP로 가수분해되는 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GDP 가수분해 활성을. 하지만 워낙 그 활성 자체가 굉장히 낮게 평상시 낮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수분해 활성을 실제로 이제 의미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틴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틴은 이제 액티베이팅 프로틴, 그래서 JAB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지금 이제 GDP 가수분해를 되니까 온폼에서 오프폼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구안이 뉴클타이드 디스틴지 팩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줄여서 이제 GEF라고 얘기하는데 이 GEF라는 프로틴이 이 스몰 시티페이즈의 이제 오프 상태를 온 상태로 액티베이팅 시킨 것이 그래서 이름이 액티베이팅에서는 사실 거꾸로예요. 실제로 GTPS의 GTPS 가수분해 활성을 높이는 또 오히려 업고 상태를 받는 것이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뒤에서 여기서 이제 랩만 하기 60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60개 이상의 랩을 보유하고 있어요. 랩을 암호화하는 문제를 60개 이상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 존재하는 스몰 시스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각 개별 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랩에 대한 TF와 또 GF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완전히 다 이제 개별적으로 1대1 대응을 하지 않나요? 1대2 대응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개수가 그 개수만큼, GTPS 개수만큼 랩이나 GF가 존재하는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러 가지 갭과 여러 개의 GF가 유전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이 정도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아니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이 GDP 바운드풀이 얘네들 이제 떨어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통상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GDP가 있구나, GDP가 있는데 GDP가 결합하는 상태에서 가수분해가 되면 이제 GDP가 변하는 것이지만 이 GDP가 다시 이렇게 한때는 이 GDP를 갈아 끼워야 돼요. GDP를 떨어뜨려주는 즉 GF의 역할은 이 GDP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주변의 세포의 농도가 GDP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GDP에 비해서 바로 주변으로부터 GDP가 바로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네, 떨어뜨려주게 되면 이 GDP가 바로 바인딩을 해서 액티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에는 세포들은 크게 크기 때문에 미세도관을 디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막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막마다 서로 다른 막마다 이제 겉보기에는 뭐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상으로 실제로 이제 막의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다르고 그 말한 프로틴들의 조합에 의해서 막의 정체성이 분리되는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런 프로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프로틴, 즉 이 랩 프로틴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랩 프로틴들이 서로 다른 막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몰 시티페이스가 막의 정체성을 확실하는 그런 프로틴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제 두 가지 이 랩과 ARP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후기 자체도 이제 두 가지 살짝 달라요. 그래서 먼저 ARP와 사론 같은 그런 스몰 시티페이스를 먼저 봅시다. 이것들은 이 스몰 시티페이스, 모노메릭 시티페이스들은 다른 말로 포트 리크루트먼트 GT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이 두 가지 종류였다. 이 콘트, 말 그대로 이제 콘트를 막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그러한 GDP라는 게 주요한 기능이. 즉 이제 얘네들이 사실 이 스몰 GDP 자체도 이제 GDP 바운드 폼들은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은 여기 나타난 많은 그런 GDP들이 멤브레인에 붙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멤브레인에 붙어 있습니다. 즉 액티브한 폼은 멤브레인에 붙어 있고 인액티브한 폼, 즉 GDP 바운드 폼이 되면 멤브레인에 떨어지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AR과 사론이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이제 사론을 예로 이제 그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론은 아까 얘기했던 캅2 코트 있죠. 즉 이하에서 본지로 가는 이하에서 본지로 가는 빨간색이 코트. 캅2 코트에서 이제 함께 작용하는 스몰 GDP에 있습니다. 즉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이 이하에서 본지로 멤브레인 디스크를 수송할 때 이제 작용한다. 특히 이제 이하에서 이제 멤브레인이 처음에 이제 커플 디스크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겠죠. 이하를 또 돌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하 로맨이 있고 이하 같이 쌀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론 노란색으로 빛이 있는데 사론이 GDP 바운드 폼과 여기 나타난 GDP 바운드 폼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사론 GDP 바운드 폼은 쌀도 돌리칸 프로틴 이제 멤브레인 어슈시이트된 프로틴이지만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에 파묻히는 그런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엠피테릭 헬릭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엠피테릭 또는 엠피테릭 헬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래쪽에 안쪽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간 부분들은 하이드로포빅하고 그다음에 표면 쪽은 하이드로필릭하다. 그래서 엠피필릭하다, 엠피필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그림이 막대기 표시되어 있으면 막대같이 펼 수 있으면 실제로 이제 3.9로 이제 알발릭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알발릭스가 차지국과 다르게 한쪽과 다르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멤브레인 파묻히게 된다. 그래서 GDP 바운드폼은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요 텔릭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구조도 있고 반면에 이제 GDP 바운드폼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도 있고 들어가고 멤브레인의 시작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아까 얘기한 것처럼 GDP 바운드폼을 떼내주고 GDP가 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틴이 여기가 녹색 프로틴입니다. 이것이 이제 SEC12라고도 불리고 이 스테이트는 휴먼도 이제 SEC12라고 불리고 그래서 이 프로틴이 이하 멤브레인상에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요 사로는 이 멤브레인 이하 멤브레인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박혀 있으니까 딴 데 가서 멤브레인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론에 대한 GF가 SEC12로 그것을 가진 그 위치가 이하에 있으면 이하를 가게 된다. 일단 이하를 가게 되면 이제 이 위로 같이 이제 뚜껑이 덮이듯이 포트들이 이제 이너 포트가 만들고 그다음 나중에 아우터 포트가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포트 형성을 포트를 가지게 되는 이런 포트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이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클래스들이 CCV 형성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버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식으로 팝2 포트 디스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CCV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24, 그다음 색23가 이너포트의 두 서브유닛인데 이렇게 리본 모양, 라비 리본 모양, 라비 넥타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색24하고 색24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카우보 리셋트랑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솔브 카우보, 그다음에 멤브레인 카우보들이랑 결합해서 이렇게 카우보의 슬래싱이라는 것가 있고 또 이 리본 모양의 특성상 그리고 바깥에 있는 아우터 코트인 색31과 색13이라는 이런 아우터 코트의 모양 자체가 멤브레인을 굳게 만드는 그런 프로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이 도와주고 어디가 손대고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오면은 멤브레인 시즌이 있는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론을 기준으로 얘기했어요. 에라랑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사론이 여러분 사론 GF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론만의 갭도 있겠네요, 그죠? 네, 사론 갭은 어디 있을까요? 갭은 이 경우에는 갭이
보통 이제 스몰 스페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갭이 바로 이 sec 23의 갭이에요. 포터 프로틴인데 이너프트인데 갭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갭이니까 그죠? GDP 가속내를 촉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이 역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이 3가 오면은 쌀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은 하다가 뭐가 진행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보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얘네들이 섹션이 3가 갭 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시간차를 일어난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이너프트가 오고 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이 떨어져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AR도 아까 말한 비슷하게 싸우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위치가 다르죠. AR는 ER이 아닌 다른 곳, 물지나 물지 주변, 물지나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AR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싸우는 이제 하나지만 하나거나 또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 비할 수도 있어요. 싸우는 A, B 이런 식인데 여기서 이제 원이라고 이제 하나가 표시하고 있고, AR도 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ARF 프로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것들 물리식 주변에서 주고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카본, 아까 말한 카본 피지크, 카본 포트들하고 어울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카본 포트의 포트 피지크를 이제 주로 사론이 합체에 설명했듯이 카본은 주범체, 카폰은 주범체, ARF에서 있다. 오케이. 다음은 랩이에요. 랩도 마찬가지로 랩도 이제 사론은 이제 요 멤브레인에 특히 만드는 주요한 요소가 이제 이런 에피테릭 필릭스였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AR나 다른 랩같이 이러한 주요한 스몰 스피드는 사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타겟팅이 되냐면은 프레딜레이션, 즉 이제 작은 이제 지질이죠. 지질 부분을 작게 이 프로틴이 지질화하게 지질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파묻히거나 아니면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멤브레인 속에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들 자신은 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멤브레인이 지적으로 붙어 있기 충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리피데이션이 돼요. 프레닐레이션이든가 그냥 마이스트레이션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산이나 아니면 프레닐 리퀴드에 하나 그냥 망에 훔치겠다 이런 식으로 굵기가 그러니까 에어컨 거치고 랩도 이제 프레닐레이션이 주로 되겠습니다. 프레닐레이션 되는 것도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GTP 방법은 멤브레인에 들어가고 특정한 종류의 멤브레인에 가고 그래서 이제 제형이 끌어서 업 상태로 되면 GTP 방법은 다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랩 GPT에 있으면 굉장히 60가지 정도의 랩 프로틴을 암호화하는 문제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들을 랩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붙이게 되고 어떤 경우는 랩 1A, 1B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2개 이상의 글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경우라면 프로틴 스코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인간사를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같지만 규모 약간씩 조금 하는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문화가 된 것이죠. 어떤 특정한 종류의 멤브레인의 다른가 아니면 특정한 세포에서만 다른이 많이 나타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가지 문제를 한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페이라트는 이제 국가대표 페이지를 펴서 주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1번부터 뭐 1, 2, 3, 4, 11, 5, 6, 7, 8 이렇게 먼저 앞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뒤에 랩, 랩 포리 같은 이렇게 뒷번호 받는 것도 많이 있어요. 늘 나중에 알려진 거로 있지 않은 중요성이 훨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형적인 동물세포의 그림에서는 주요한 랩들의 위치가 보이고 있는 이제 교과서 그림이 아니라 리뷰 그림이라서 대화생들이 보면 리뷰 그림이라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복잡한 정보가 있고 복잡한 그런 펜스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알려지면 더 모르는 건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포마다 조금씩 정보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여기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그런 랩들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랩 1을 보시면 여기 기록한 것처럼 이하에서 본질로 가는 것, 랩 2는 본질에서 이하로 돌아오는 것, 이러한 디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랩 추티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소량 디스크레도 작은 디스크레도 존재를 하지만 또 이런 커다란 그런 오르가넬에도 똑같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마귀 전체성을 보기 때문에 폭넓게 다양한 멤버들이 이제 앞으로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것에 마귀 전체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랩 1, 2, 8까지 있죠. 그다음에 랩 3가 이제 약간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제 시크리션 되는 그런 디스크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시냅틱 디스크가 볼 수가 있다.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시크릿 디스크를 하나죠. 특수한 뉴런에서 보이는 시냅틱 디스크 중에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뉴런을 가지는 특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좀 더 일반적인 시크릿 디스크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시크릿 디스크. 그다음에 랩 4하고 랩 11인데 얘는 이제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만들어지는 어리 엔도솜이라고 있다고 했죠. 어리 엔도솜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리사이클 엔도솜이 발견돼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어리 엔도솜이 이렇게 수년에 이게 봤던 CCD가 들어오게 돼서 모이면 이게 어리 엔도솜이 있고 이 어리 엔도솜에서 이제 풍수를 하게 되면 레이트 엔도솜으로 가지만 이것이 이후에 3분의 2 정도는 다 이제 다시 멤브레인을 다시 돌아간다고 리사이클링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리사이클링 경우가 패스트 리사이클링이 있고 슬로우 리사이클링이 있다. 그래서 패스트 리사이클링은 바로 이 얼리 리사이클링 나가는 거. 그다음에 슬로우 리사이클링은 이제 리사이클링 또는 경유해서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랩4는 주로 이제 패스트 리사이클링 관련된 디스크들에서 이제 볼 수 있고 랩 11은 이런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건축하는 슬로우 리사이클링 디스크 같은 데서 이제 힘이 볼 수가 있는 랩 5는 얼리엔드즘과 또는 CCV, 얼리엔드즘에서 발견되고 또는 이렇게 PCV로 해서 들어오는 스레이트스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에서 볼 수 있고 또 랩 5랑 이제 같이 쌍으로 나눠주는 랩 7인데 랩 7은 이제 얼리엔드즘에서 랩 5라면은 레이텐드즘의 대표는 랩 7이에요. 그래서 성숙하는 랩 이 과정이 성숙 과정인데 어디에 대한 랩 성숙 과정이 지나게 되면 대충 랩 5, 랩 7으로 변환되게 되는 겁니다. 랩 7이 전형적인 레이턴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랩 9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랩 9은 랩 7은 이제 라이선 쪽으로 가는 그런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쪽이라면 랩 9은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아까 랩 4나 11이 되돌아가는 근데 이건 플라스마인데 되돌아가는 그런 리트리벌 패스웨이라서 이거는 이제 레이턴 부분에서 이 트랜스볼지 네트워크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 9은 레이턴 부분과 트랜스볼지 네트워크의 사이를 가는 그런 디스크를 볼 수 있고 또 이 가까이 오래내에서도 볼 수가 있다. 랩 8, 랩 6 아니죠? 랩 6는 여기 이제 트랜스볼지 시스템 하나, 미디어보지에서 주로 골지체에서 이제 보여주는 시스템 사이에서 이제 있는 거죠. 이 골지 시스템 사이에서 이제 이동하는 것들에서 이제 흥미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랩 8는 실리아에서 이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이라이트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멤브레인에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또 무시해 보듯이 많은 랩들은 어느 한 특정한 멤브레인을 특정한 분들의 오르간됨에 존재하는 보통 여러 개의 오르간됨인데 이제 왕복을 하는 그런 디스크들에 의해서 왕복을 하는 것들을 평균하시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기타 많은 그런 여기서 랩5만 하더라도 또 여기 CCV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종류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겹친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랩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중요한 얘기가 좀 몇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랩 도메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랩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생각이 되는데 도메인은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랩 도메인, 우리가 보통 상학이나 이런 프로틴 바이올로지에서 얘기할 때 도메인 하면 이제 프로틴 한 구역, 프로틴에 구성하는 한 아미노산 서열들의 한 콘서브된 그런 형태의 구역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 예를 들어 ATPase 도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도메인은 조금 달라요. 랩 도메인이 랩 ATPase 안에 있는 몇 가지 도메인이 랩에 보유한 도메인이라기보다는 이 경우에는 랩이 위치하고 있는 멤브레인의 도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멤브레인 도메인은 기존에 얘기한 적이 있죠. 멤브레인 레프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리피드 레프트. 그래서 멤브레인 구역, 특정한 패치 같은 구역을 얘기하는 근데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 특정한 종류의 랩 프로틴들이 몰려있는 그런 구역이다. 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보통 랩 도메인은 랩 5 도메인, 랩 7 도메인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랩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랩 도메인을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에 색깔별로 표시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다 도메인 랩 특정한 종류의 랩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 엔도들만 하더라도 랩 4 도메인이 있고 랩 5 도메인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올라내리라고 해서 하나의 도메인, 랩 도메인이라는 그림은 당연히 아니고 이런 식으로 랩 도메인이 이제 그렇다고 랜덤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랩들이 이런 식으로 한 구역에 모여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 모여있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틀려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랩 도메인이 있고 대표적인 랩 도메인을 알려주면 랩 5 도메인, 랩 7 도메인이 있는데 이제 랩 5 도메인이 처음에 어떤 생각가 연구가 많이 돼서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게 랩 5예요. 사이트 속에 있는 랩 5 GDP 바운드 폼의 랩 5 유니키 바운드 폼은 이런 식으로 DEI라고 해서 이런 프로틴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사실 랩들은 이런 식으로 리피데이션 된다고 했죠. 프레딜레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프레딜 리피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GDP 바운드 폼으로 되면 이렇게 타이팅돼서 있고 아까 싸운 거와 마찬가지로 랩 5에 대한 GEF가 있죠. 랩 5가 GEF에 대한 GEF가 있는 멤브레인에만 붙을 수가 있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요. 이 경우에 이제 엔도돔이에요. 이 멤브레인이 랩5 GF가 있는 그게 이제 엔도돔이고 엔도돔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팅, 멤브레인 타겟팅이 됐을 때 처음에는 얘네들이 혼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인정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랩5들이 모여있는 랩5 도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은 이제 타깃 피드백처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있는데 이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PI3 카이네이스라고 불리는 이 엔자임이에요. 그리고 그 엔자임의 결과물이 PI3였죠. 퍼스파티드 아닌 프로틴 파스페이트가 이런 식으로 엔도솜 쪽에 이제 엔도솜 쪽에 흔히 이제 응지되는 그런 리피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PI3 카이네이스가 이 엔도솜 쪽에 위치해서 이 얘네들 주변에 있는 PI를 PI3P로 전환시키게 되면은 이 PI3P가 그리고 이제 이 랩5가 이미 활성화된 랩5가 함께 또 다른 이 랩5 GF를 더 이 근처로 더 모이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가 그 결과를 이제 얘를 합쳐져가지고 두 개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함께 될 것이다. 랩5가 동안은 랩5가 사이클로부터 와게 오게 돼가지고 랩5 도메인이 형성되게 돼요. 그러면 랩5는 이런 과정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랩5에 대한 GF가 어떤 식으로든 이미 활성화된 랩5의 이펙터랑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이펙터라는 건 뭐냐 그죠? PI3P 이펙터라고 얘기하면 PI3P랑 결합을 해서 PI3P의 멤브레인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래서 다운스틱에 존재하는 실제로 일을 하는 애들이다. 여기 한 것처럼 레벨 이펙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랩5라는 얘기가 랩5 이펙터라는 것들은 랩5랑 활성화된 랩5가 결합을 해가지고 GTP만 랩5랑 그 인식을 결합을 해서 그 다음 일들을 도와주는 다양한 일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쟤네도
얘기를 했지 않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랩 같은 것들이 여기 존재하게 되면 랩에 결합하는 이펙터들이 있다. 그리고 일종의 예를 들어 트랜스포트들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때 랩5가 이제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사이토스케이톤에 결합할 수 있는 모터 프로테인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들이 모터 프로테인의 달력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랩5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랩5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팅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훈련될 때 이제 랩5 이펙터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됐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랩5 이펙터가 예를 들어서 다른 GF들, 랩5에 대한 GF를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활성화되는 랩5가 하나만 있다 못해 주변에 GF가 존재하니까 더 많은 랩5가 또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랩5 도메인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어떤 것들은 랩5랑 결합할 수 있는 이펙터의 헤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러한 이펙터 세모라인의 기초가 된 이펙터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PI3 이런 과정에서 상승작용을 느낄 수 있는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엔도돈 분석 과정은 이게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는데 아까 언급을 했었죠. 원인들이 이레이트는 분석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랩5가 있는 곳에 랩5 도메인이 있던 곳에 점점 이제 랩5 도메인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랩7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랩7 도메인이 그래서 랩5가 도메인이 랩7 도메인으로 전환된다. 또는 랩5가 랩7으로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랩5, 7 컨버전이다.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요? 아래쪽에 고생되는 랩, 여기서 랩 A라고 해서 랩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랩 B가 랩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랩5가 있었겠지. 랩5가 있었는데, 그래서 랩5이 GF에 통해서 랩5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펙터들이 다운스트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운스트림 이펙터 중에 하나가 GF예요. 근데 이 GF는 이제 랩5에 대한 GF도 아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사무장을 한다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랩7의 GF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랩7의 GF가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요 랩5가 있는 주변에 랩7도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차가 두고 이제 랩7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랩5과 7이 공존하게 되는 상황이 잠깐 존재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 랩5는 떠나게 돼요. 왜냐? 랩7이 오게 되면은, 즉, GDP 바운드 폼으로 랩5 옆에 존재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펙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엔 랩5에 대한 갭이에요. 그렇죠? 그 이펙터들이 랩5에 대한 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간차를 두고 다시 랩5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활성을 GDP 바운드 폼으로 GDP로 가속돼 되면서 스타트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랩5가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줄고 랩7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랩5, 7 진행에 이제는 랩5의 공도도 랩7의 무거운 있죠. 이런 공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들이 그런 메커니즘, 멀쩡한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어요. 스케일. 랩 HTTP에 일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있는데, 나중에 랩에 대해서 랩 쪽에 학설이 있어서 굉장히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멤브레인 리모델링 프로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는 이 사실 우리가 코트 많은 컴퓨터들이 이제 멤브레인을 변형시킬 구글스케이트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멤브레인 리모델링 프로틴이라고 코트 프로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코트 프로틴은 다른 종류들의 멤브레인 리모델링 프로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부분인 거, 멤브레인 커버처를 형성하기 위해서 멤브레인 통폐했던 멤브레인 우려주는 거. 또 있고, 다른 경우에는 아까 봤던 다이내믹처럼 멤브레인을 끌어주는 절단을 하는 그런 프로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멤브레인 리모델링 프로틴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프리멘터 봤죠? 그죠? 네, 이런 액틴 필라멘트가 브랜칭을 형성하는 브랜치 액틴이라고 이런 걸 부르는데 그냥 브랜치 되지 않은 길쭉한 액틴에 비해서 이런 브랜치 액틴이 존재하는 요 부위마다 브랜칭이 일어나는 부위마다 레이어 2, 3라고 이유는 액틴 릴레이티드 프로틴 2, 3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액틴을 마지막에 보게 때 다시 한번 보게 할 텐데 액틴 같이 생겼지만 그냥 브랜치 이 부분에 브랜칭이 형성하는 데 주로 도움되는 부위가 이제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나타났지만 꼭 이제 그 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멤브레인의 변형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포트 프로틴도 역할을 하지만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이제 액틴 필라멘트 같은 그런 사이토스케프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이제 이 분주를 덜 수 있다. 오케이. 그래요. 이제 다이내민 아까 다이내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떨어지는 프로틴 노란색으로 다시 뜨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이내민 이제 클라스테린 디스크에서의 다이내민이 이제 역할하는 것들을 이제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있는 전자적인 사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초파리의 뉴런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것들이 이제 이건 이제 융합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멤브레인 시전이 멈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원래 이 다이내믹 작용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방 몇 초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잘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이초파리는 브루맥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내믹이 이렇게 여기 결합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여기 끊어내는 역할까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다이내믹을 가지고 있는 브루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죠. 이 상태로 멈춰 있는 그래서 수많은 디스크들 엔도사이토시스 디스크리 마지막 단계에서 디스크리 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멈춰 있는 것들을 많이 봤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플러스 멤브레인이 사이트를 분명이라는 것이 되고요. 자, 이 동영상 한번 보면서 합시다. 여기 이제 먼저 동영상 보기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기 좋겠네요, 그죠? 예, 여기 이 다이내믹은 여러 이 개별도 하나하나 다이내믹처럼 여러 개의 다이내믹이 이렇게 올리오나이즈 되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마치 헬릭스의 구조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머를 이루고 있지만 얘네들이 또 이제 더 높은 단계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헬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GDP 가속분해가 일어나면은 이것도 이제 GDP에 있어서 가져있어요. GDP 가속분해가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 체인지 일으켜가지고 모양 바뀌면서 이렇게 더 쪼이는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아까 비슷하죠. In endocytosis, dynamin dimers associate in helical collar at the neck of the plasma-coated pits. Upon GTP hydrolysis, dynamin undergoes conformational change, torsion, and constriction of the helix. Fission happens at the edge of the dynamic hook, where membrane stress is 여러 가지 이제 멤브레인 그 리만적인 프로틴 중에 이제 다이내믹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아도메인 프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활성이 존재해서 아도메인 프로틴 여러 가지가 있기까지 궁극적으로 도메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프로틴들은 기본적으로 다 역시 이것도 다이머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역시 이 경우도 헬릭스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다이메인은 아주 이제 최종적으로 내내 시전이 일으키는 거고 얘네들은 다양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더 커버처가 크게 이제 여기 커버처를 예리한 커버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커버처가 이렇게 각도가 정답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잘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 어떤 특정한 가도적인 프로틴들은 이런 식으로 좀 최초로 처음에 버딩이 되기 시작할 때의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좀 더 분한 이런 코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커버처를 만들 수가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히 이제 라이메이닝과 비슷하게 굉장히 좁은 그런 예리한 커버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이 커버처를 만드는 경우는 예를 들어 키우브 같은 데서 이런 아르메인들의 헬리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3차원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작은 구에서도 이렇게 튜브들의 드럼들을 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얼리엔드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튜브를 있는 곳에선 아드웨인 프로틴들이 힘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바드웨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봅시다. 바드웨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일단 모양 자체가 고가 있어요. 두꺼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보라색 바드웨인 프로틴,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구조가 약간 다른 두 번째 바드웨인 프로틴들이 헤테로라이머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얘들이 자체 모양도 약간 구부러져 있지만 얘들이 이제 결합했을 때도 부분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커버처를 유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이 두 다이머를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다이머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 리코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스틱 필드로 계속 이제 이런 헬릭스 같은 구조들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이머를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이 굉장히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양이 보고 있다는 것 이외의 다른 특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엠피데릭한 헬릭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AH로 약들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면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이제 교과서 그림은 아니지만 바우1과 바우2라는 그런 두 가지 서로 다른 바도링 컨테이닝 프로틴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양이 구워져 있지만 여기서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멤브레인과 접촉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A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서 보이는 것처럼 H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이미 구워져 있는 형태의 것도 인식을 해가지고 더 이런 멤브레인을 선호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멤브레인이라 하더라도 이 AH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휘집고 들어가면 멤브레인 굳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멤브레인이 커버치인데 인듀서러스 역할을 하고 센서 역할을 한다. 이거 두 가지를 명밀하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아드메이들이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가도인들이 이제 서로 다이머를 히트라고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마치 똑같았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를 서로 반대로 가지고 위치, 결합된 위치 반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딱 자동적으로 대박을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바도메인 이외의 어떤 프로틴들은 바도메인 이외에도 어떤 포스포 아이디타입, P3P나 P4P나 이런 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또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나 아니면 포스포 아이디타입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더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도메인 프로틴 멤브레인과의 시간들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쪽으로 퍼스트 차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포스포리피드들이 많이 있다는 다양한 리피드들을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에 결합하는 다양성이 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멤브레인 리모델링의 프로틴들의 한 종류로서 에스코트3가 있었어요. 얘기하는데 에스코트3 얘기하는 건 이제 바로메인 프로틴 마지막 얘기합시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위에 나타나는 녹색과 노란색 조합의 바로메인 프로틴 1번, 2번 잡으십시다. 그 다음에 보라색과 파란색의 보라색과 파란색의 그런 두 가지 또 조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3, 4라고, 바도메인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1, 2가 이루는 튜블이 있는가 하면 3, 4가 이루는 튜블이 따로 있습니다. 얘들은 서로 이제 맞는 짝이 있다는 것이죠. 1은 2랑 결합할 수 있고 3은 1이나 2 대신에 4와 결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까 말한 스타트필드로 재현되기 때문에 한 종류들의 바도메인 조합으로 헤테로라이머들이 우세를 하는 튜블이 있는가는 똑같은 온라인을 내에서도 튜블이 여러 개를 하더라도 어떤 튜블은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조합의 바도메인 프로틴이 만드는 튜블들이 있어요. 폭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서로 다른 놈의 바도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자체로 튜블이 있는 멤브레인의 어떤 주체성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얼리엔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튜블 속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틴들이 있을 수가 있죠. 솔로 프로틴도 있고 주로 멤브레인 프로틴.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예를 들어 이 바도멘트 프로틴 또는 그와 상대하는 프로틴들과 결합하는 것이 이제 이쪽의 멤브레인 카보에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부분은 예를 들어 TJ인 거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멤브레인 이런 역할 분할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멤브레인 리버들링 프로틴으로서 또 특이한 하나의 트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에스코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ILB, MVB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멀티 디스클러 바디라는 것이 있었고 그렇죠?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잘 단순화시킨 것인데 디스클 아까 이제 리미팅 멤브레인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일부들이 사이트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스클이 함께돼서 나중에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인트라 루미나 디스클 ILB라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흔히 이제 엔도돔이고 그래서 이제 멀티 디스클과 엔도돔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녹색 프로틴이 바로 이제 에스코트인데 에스코트 말 자체에 에스코트의 줄임말이거든요. 에스코트의 원래 이제 풀 얘기 보면은 엔도소마 소팅 컴플렉스 리콰이드 에스코트 말을 안 되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말을 이제 에스코트라고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에 아시다시피 먼저 이 에스코트라는 것이 처음 발견된 곳이 사실 엔도솜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처음 발견된 것이 요 지금 녹색이 이제 에스코트를 상징하고 있는 에스코트 이 하나의 프로틴이 여러 개의 프로틴이 되어 있는 컴플렉스죠. 에스코트 컴플렉스 T 얘기 에스코트 컴플렉스 다시 말속에 컴플렉스 많이 들어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가 없어가지고 에스코트 컴플렉스를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코트 컴플렉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멤브레인이 어디 있는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게 뼈로 나가는 것까지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변형시키는 과정이에요. 방향이 반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흔히 보는 그런 멤브레인 버딩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또는 시전 과정들은 이 다이내믹과 같이 사이트들에서 사이트들을 향해서 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사이트를 되어있는 이 안에 부분이 예를 들어 플라스마 멤브레인이거나 이런 EI든가 이런 어떤 사이트들의 반대쪽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들에서 사이트들 방향으로 이렇게 멤브레인이 점점 변형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시전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노멀 토폴로지 멤브레인 시전 이렇게 리뷰에서 붙였어요. 이름을 반면에 이 반대적으로 에스코트가 주로 하는 것들이 이런 식이에요. 즉 이제 이것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이다. 그리고 여기 세포 외부죠. 여기 사이토존이죠.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사이토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전이 일어난다.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관여하는 것들이 에스코트 1, 2, 3, 그다음에 밑에 4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코트 1도 컴플렉스고, 2도 컴플렉스고, 3도 컴플렉스, 다 컴플렉스인데, 이거는 ATP는 마지막으로 에스코트 3를 딱 풀어준 역할을 해요. 자, 에스코트 3가 아까 얘기했던 에스코트 3가 멤브레인 변형시켜주는 주된 기능을 한다고 했죠. 에스코트 3는 개별 서브디스는 굉장히 작지만 이들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삐삐삐 돌아가는 헬릭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헬릭스들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BTS4, ATP가 얘네들의 ATP 가수분해 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쫙 해치시켜요. 해치시키는 때 바로 멤브레인의 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어렵네. 그냥 말로 할 때 힘들죠? 혹시 의미선 한번 버딩이 되죠? 여기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밖으로 탈출한다. 탈출한다.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이제 치료 팩트를 만들어지는데 이제 멤브레인을 끌고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구조단백질이 이제 개구 같은 구조단백질이 이제 형성을 하고 멤브레인을 변화시키고 노란색이 이제 아까 말했던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형성하고 요공이 ET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잘 준비해서 이렇게 스페이스가 형성된 다음에 딱 ETP를 내시는데 끝이 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멤브레인들이 사이트 속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시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방금 처음에 이제 발견되는 것들은 주로 엔도소에서 얘기했지만 방금 우리가 본 사례처럼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갖고 바이러스 입자가 나갈 때에 멤브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호스트 멤브레인을 가지고 가서 다음에 또 이제 인펙션 시킬 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바이러스 입자들이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파티클이 나갈 때에도 혹시 에스코트를 이용을 하게 돼요. 사실 에스코트는 원래 호스트 셀들이 같은 이제 유클리스 셀들이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의 다양한 곳에서 멤브레인 버딩을 일으킬 수 있게 멤브레인 버딩을 시즌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걸 이용해 보는 거죠. 바이러스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크리티션 되기 위해서 이것도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셀룰러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ECV, EV라고 하는 기술을 요즘에 이제 약물 전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이용하긴 하지만 그런 엑스트라셀룰러 디스크들을 밖으로 내보낼 때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위에 필요한 것들을 내보낼 때 역시 종종 이렇게 스토크가 같은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러스 이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엔도소뿐만 아니라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나온 사례에서는 또 셀 비비를 할 때, 그렇죠? 마디라도 형성되고 이때 마지막에 이바디에서 두 셀들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될 때,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코트가 시전을 일으켰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바이러스들은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이런 이제 에스코트를 활용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경우에는 엔도 멤브레인 내에서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전국지에도 되겠지만 동물의 이해가 우리 사이에서 워낙 멀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이해할 시기가 할 수 없고 이해할 뭔지 인터넷이 때 복잡한 피부구조를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디스크를 통해서 먼저 파트 디스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건물로 이제 이 구체에서 수급을 하는 것이죠. 중간에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비드 일으킨 그 바이러스들이 이런 바이러스들 지금 역시 마찬가지 사용돼. 즉, 이 ERG 안에 이렇게 디스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들이 ERG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입자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ERG 속에 이렇게 스페인이 일어나는 스코트를 이용해서 시즌이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ERG 안에 작은 또 디스크를 준비하는 것이죠. 아이언처럼. 얘네들 어떻게 해서 실험적으로 보지로 해서 나중에 플라스마 멤브레인까지 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들이 멤브레인 들어서 나가게 있게 되고 나가게 되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면은 역시 디스크들이 멤브레인에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들이 이렇게 변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스코트 1, 2, 3가 연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보통 1과 2는 특히 이제 1나 1 앞단계에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동해에서는 에스코트 0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에스코트 0는 보통 이제 그 AAV 형성할 때 이제 엔도솜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엔도솜에서 이제 주로 작용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에스코트 0나 아니면 다른 종류 얘네들 이런 플라스마 멤브레인은 다른 것들을 쓰면
제로 대신에 보통 이제 1이나 2는 많이 겹치는데 3까지는 제로는 이제 서로 다른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타이틀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카고 그래서 단순히 멤브레인을 연결도 마찬가지 포트처럼 다른 포트처럼 멤브레인 곱게 만드는 것 기능뿐만 아니라 멤브레인 들어가는 그 멤브레인의 디스크 형성하는 요것에 많이 이니시될 수 있는 카고들을 멤브레인 카고들을 셀렉션하는 기능 역시 이 에스코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셀렉션 기능이 주로 앞쪽에 있고 그래서 얘들이 주로 특정한 멤브레인 카고들을 그리고 또는 카고 리셉터들을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흔히들 이런 카고들은 여기 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유비키티화되어 있는 그런 카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알려진 경우는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멤브레인 카고들이 유비키티화됩니다. 물론 이 유비키티화되는 것들은 사이트롤릭한 사이드 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트 0가 또는 다른 카고 셀렉션을 그런 서빙들이 이러한 멤브레인 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변에는 주로 이제 멤브레인 카고들이 유비키티화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이쪽으로 선택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 보통 유비키티 다시 떨어져서 재활을 되긴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멤브레인 디유비키티레이션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들이 디스플 안쪽에 특정한 정도의 멤브레인 카고를 몰려있다. 셀렉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셀렉션 되지만 이런 경우도 셀렉션 됩니다. 아까 같이 동영상을 보면은 저희 바이러스 숫자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이쪽에 집중 복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사적인 에스코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멤브레인 카고들이 있어가지고 자, 이 안에 이제 주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음에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에스코트들이라는 투쓰리 주황색은 주황색이니까 보라색은 ATP 있다. 이렇게 쏘다. 오케이. 그러면은 왜 유비키티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보통 이제 특히나 이렇게 엔도솜 쪽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는데 유비키티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경우 분해돼야 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LD로 들어가는 애들은 보통 최종적으로 라이솜에서 분해되는 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인처의 플러스 멤브레인에서 엔도섹스 통해서 들어왔죠. 엔도셀릭 디스크들이 이위라고 나간다. 엔도셀릭 디스크들이 여러 군데서 오는 얘들이 모여서 똥딱이 필름을 통해서 원리 엔도솜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 얘를 삑삑 튀어나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레이트 엔도솜이 되는데 이 레이트 엔도솜에서 원리 엔도솜이 약간 변형이 나지만 레이트 엔도솜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이 엔도솜이 볼 수가 있다. 이때 에스코트가 작용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서는 자 나가는 애들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나가는 애들은 대부분의 아까 말한 3분의 1 정도 이제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3분의 1 정도는 최종적으로 라이솜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분해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IB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분해될 여기서 처음에 프로틴들이 동그란 프로틴들이 있겠죠. 별별 프로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들어오겠죠. 프라젠을 근데 별별 프로틴들이 다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들어오는 도중에 또는 처음부터 유비키티화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은 유비키티화 되고 어떤 것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들인데 유비키티화 되는 애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유비키티화 된 별별 프로틴들은 실질적으로 라이브까지 갔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일단 IAB 영상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다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확실하게 좀 더 분해되는 기분이 들어가야 되고 반면에 유비키티화되지 않는 그런 보통 프로틴들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된다. 물론 이것이 모든 플라스나 엠브레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조절 방식이에요. 그래서 플라스나 엠브레인이 분해되는 경우는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버클링 모델 이게 어떤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스코트가 이제 일을 하냐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렇게 이 모델이 뭐가 맞느냐는 중요한 거 하지 않고 조금씩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부 모델에서는 에스코트 프로틴들이 대부분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리고 최종적 디스크는 떨어진 디스크는 거의 안 남아있게 되는 게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것같아요. 이 모델에 따르면 이 첫 번째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에스코트 프로틴들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포트도 우리가 포트 프로틴들이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포트 프로틴들이 다 사용하고 나서 다시 사이트로 들어간 제어를 위해서 벌어지는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에스코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분해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에스코트는 제 분해되는 경우가 아니죠. 잠깐 것처럼 지금 ILB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ILB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라이즈돔으로 가서도 분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트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디스크랑 들어가게 되면 영역이 세포로부터 탈출하든가 아니면 엔도돔 같은 경우는 라이즈돔으로 가서 분해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한번 디스크 그 메모리 시리얼을 일으키고 나서 이 프로틴들은 여기 들어간 다음은 얘네들은 소비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에스코트 프로틴 다시 안쪽 셀프를 놓치는 전으로 프로틴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강의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리플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